안녕하세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설립한 좋은나무 기독학교에서 아이들이 8명, 인솔교사 2명, 10명이 저희 미국의 미주 좋은나무 성품학교로 미주 성품 캠프 왔습니다. 2023 여름 썸머 비전 캠프죠. 저희 집에서 미주에 있는 스태프까지 12명이 함께 2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토론하고 성품 배우고 큐티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그 좋은 곳들, 그리고 특별히 이 오렌지 카운티의 좋은 곳들을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녔어요. 더 게티 하우스, 또 라구나 비치에서의 비치데이, 그리고 헐리우드에서의 추억들, 굉장히 재미있고, 또 UCLA 가서 말이죠. 대학생이 된 듯한 기분으로 학생회관에서 밥 먹고 참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아이들 8명,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5살부터, 어떤 아이는 4살부터 성품을 배운 아이들이죠. 성품학교에 다니다가 또 초등학교에 온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를 제가 만든 12가지 성품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내심 성품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왜냐면요, 일찍부터 성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또 어렸을 때 배운 12가지 성품이 초등학교 때 또 어떤 꽃들이 맺게 될지, 또 열매를 맺힐지 궁금하죠. 효과는 있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6명 함께 자고요. 남자아이들 2명 같이 잤는데요. 싸우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싸울까봐 걱정했거든요. 어른도 같이 있으면 삐지고 또 어떤 한 사람 왕따하고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들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계속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 협의해서 합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말이죠. 야, 얘네들 봐라. 어른도 못하는 일들을 하네 하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말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선생님 말씀 정말 잘 경청해주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2주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정말 행복하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성품을 배운다는 것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들, 싸우지 않으면서 협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제게는 굉장히 큰 격려였고 자극이었어요. 긍정적인 태도 참 중요하죠.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소통한다는 것은 성공을 거머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 노래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을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도대체 5학년 아이들의 8명이 어떤 협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은 6명의 아이들이 그 침대가 크게 킹 베드룸 또 퀸 베드룸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좁을까봐, 그리고 어떤 아이는 2명이 자는 그 퀸에서 자겠다고 하는 애들, 또 3명, 4명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막 이런 것들 걱정해서 그 옆에 왕의 처서처럼 한 명이 너희들이 너무 힘들면 여기서 편안하게 자라 하고 이렇게 따로 1인용 침대를 놔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런 자리 다툼 없이 지낼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의논해봐 이러고 저는 빠졌죠. 그런데 아이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기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맨 오른쪽서부터 한 명씩 돌아서 골고루 서로 불평하지 않게 침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참 어른들은 고정관념 오히려 더 많이 갖는구나. 이거 내 자리라고 고집하면서 찜 해두는 어른들의 모습이 어쩌면 아이들 눈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제가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저는 도대체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 먼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품을 배웠다는 것, 이것이 이 아이들의 장점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 갖게 됐어요. 사랑을 가정에서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징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먼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리액션 잘해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경청해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처럼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이 들게 해주죠. 두 번째는요. 예의 바르고 매너 있어요.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5학년 아이들인지 아니면 어른들하고 같이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그 아이들이어서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 정확하게 표현했고요. 요청하는 것 요청했어요. 심지어 제가 그 남학생들에게 그 이불을 말이죠. 가볍기 때문에 줬던 양털이불 줬는데요. 그 아이가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사장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뭐지? 제가 이불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지금 여름인데요. 이 양털이불은 저희가 조금 더울 것 같아서요. 다른 이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죠. 제가 그냥 한 말도 못하고 바꿔줬어요. 예의 바르고 매너 있게 부탁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사교성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는 거죠. 정말 아이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있는 그 이불들을 정리하는 것이 너희들의 첫 번째 해야 할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기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 한 번 말했던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자기가 일어난 자기 자리들을 정리하는 모습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자신의 몫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일들 있잖아요. 성숙한 모습이죠.
네, 이런 책임감이 아이들에게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잘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고집스럽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버팅기는 모습이 아니라 네, 미안해 라고 내가 잘 몰랐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금방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모습들 네, 훌륭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자존심이 더 세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네,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내가 어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눈 딱 감고 버팅기는 모습 예,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많았죠.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5번째 아이들을 보면서요. 네. 그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해주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전 찾기 할 때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줬던 말들, 뭐 이런 것들,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잘 말을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우리 누구누구의 장점을 너희들이 찾아봐 줄래? 그랬더니 끝도 없이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정확한 눈으로 봤던 거죠. 네, 이렇게 그 사랑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볼 줄 아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그 5가지 특징들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고 제가 테이프 요법, 감사하기, 또 용서 구하기, 또 요청하기, 내 마음 표현하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을 줄 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미래가 참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진심으로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죠. 열등감보다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진정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 어른들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격려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뭐 이만큼 살았는데 뭐 이제 다시 부모 사랑 받을 것도 아니고 어떡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격려하시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하면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들이 툭툭툭툭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노래, 기쁨의 성품 노래 한번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좋은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양만큼 나의 성품이 자라네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들, 그런 것들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는 낮은 자존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가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끼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열등감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그러니까 우월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는 것도 사실은 열등감의 한 종류라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거죠. 반면에요, 상처를 잘 받아요.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성품은요,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좌절하지 않고 웬만하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웬만한 일에 우리가 스스로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성품 교육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죠.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사회적 관계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대로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평생 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 벽 안에다 자기 자신을 가둬두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내 부모로부터의 사랑받지 못했던 특징들이 나를 그렇게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죠. 훅훅 사람들이 나를 침범해도 아무 방어도 못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는 그 자기 방어 메커니즘 키워야 됩니다. 사람들하고요, 힘들더라도 거리를 두는 거 괜찮아요.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이런 거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 특히 또 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그 안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노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버릴까봐, 그리고 안 놀아줄까봐, 떠나버릴까봐.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싫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안 해, 막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관계가 사회성이 어렵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유머가 없어요. 유머가. 굉장히 화 잘 내고 그 자기 학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유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그 재밌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자기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들, 유머스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좀 여유롭고, 그리고 그만큼 위기에 그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저는 이제 8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성품, 물론 뭐 저희 한국에 있는 좋은 나무 기독학교, 제가 설립한 성품을 기본으로 매일매일 성품을 배우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뭐 걔들을 톡 치면 인내, 정의가 나오고 배려 나오고, 네, 굉장히 지식이 많죠. 근데 그런 지식들이 물론 도움이 돼요. 왜냐면 금방금방 알아듣고 자기를 성찰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 있는 그 장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부모님들이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 멀리 미국까지 보내셨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제 2가지 측면을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일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그런 그 필요를 분명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저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재밌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잘 몰라요. 너는 어떤 때 무슨 일을 하면 기뻐? 이런 것들.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니?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시험 잘 봤을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단어 시험 잘 봤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떤 면에서 기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내가 그 다른 사람을 경청해 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때 사람들이 기뻐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 굉장히 그 이야기 듣고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다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죠. 우리가 어느 때 아이들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이들이 역시 그렇게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성품보다는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캐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잘 봤을 때요, 단어 시험 잘 봤을 때요, 공부 잘했을 때요,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런 워딩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도 부모님들은 여전히 내 아이들을 기대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기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아까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경청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해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굉장히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것이 동기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훗날 세계관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는 방식이 돼요. 눈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아이에게 어떤 성취보다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성품을 칭찬해주는 어른들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크게 멋진 성품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번 주가 말이죠, 그 8명의 아이들을
먹여주고 또 함께 또 여행하고 또 학교를 보내주고 또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품 캠프 진행하면서 느낀 참 많은 소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의 깊이가요. 네, 이 사고하는 깊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얕고 나이가 많다고 깊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도 네, 훈련입니다. 또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도 훈련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우리가 초점을 갖고 잘 보살핀다면 우리 아이들 틀림없이 행복한 인생 살 것이라는 생각 갖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또 우리 자신은 어떠세요?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 어린아이죠. 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생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요. 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또 나를 잘 돌보지 못하고 유기했던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아주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나를 아직도 소중히 여기시면서 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오늘 어른들부터 바꾸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또 좋은 나무 성품학교 노래 들으면서 네,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다려야 될 텐데요. 네,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행복을 좋은 성품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네,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 이영숙입니다. 미주에서 한국에서 네, 교회에서 가정에서 좋은 나무 성품학교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좋은 성품으로 한글학교, 제자학교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좋은 성품으로 부모들을 세우고 싶은 분들, 좋은 성품으로 네, 조화성,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을 더 행복한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